자, 이 지문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 과일만 먹지 말고 다른 대체품으로 먹어도 영양소가 충족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가격의 얘기를 하고 있고 대체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면에서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Is there? 하고 시작하면 있습니까? 라고 의문문이죠. Any more virtuous practice? virtuous practice. virtuous라고 하면은 자 이거 효험이 있는이라고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이런 의미 말고도 사실은 이제 덕이 있는 그쵸? 덕 있는 그리고 고결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의미가 더 많이 쓰여요. 왜? 명사형이 virtue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virtuous라고 하면은 덕이 있는 이런 의미인데 세상에 여기서는 약등의 효험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리고 후덕하다 이런 의미도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살집이 있고 좀 이렇게 할 때 우리 후덕하다라는 소리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virtuous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선이라는 의미 아니면 미덕이라는 의미의 virtue의 명사형 거기서 파생된 형용사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is there any more virtuous practice than eating an apple a day? 라고 했는데 practice, 이거 실천이라는 뜻이죠. practice도 의미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여기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더 효험이 있는 어떤 실천이 있을까? more가 나와 있죠? 그럼 뒤에 than이 꼭 나와야지, 그치? more than이고 무엇보다 eating an apple a day,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는 것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maybe not,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unless가 나왔어요. if not의 의미죠. 그것이 eating a banana instead 대신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는 것 말고는 아마도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나 이런 거 꼭 짚고 가잖아. 요거 뭐예요? More virtuous practice than eating an apple a day.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하루에 먹는 것, 그것보다 더 효험이 있는 실천이 아마 바나나를 먹는 것 대신에 먹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영양소에 관한 얘기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 안 돼. Don't fall into the trap. 트랩 하면 함정이죠. 함정에 빠지지 마라. 즉 명령문입니다. 무엇의 함정이냐? of 전치사구가 꾸며주고 있죠. Buying the same fruits week after week. 그냥 매주 똑같은 과일을 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엇 때문에? Just because you're in the habit of always packing an apple for lunch, for example. 그래서, 야, 예를 들어서가 뒤에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으로 사과를 싸는 항상 사과를 싸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 때문에, just because,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매주 같은 과일을 사는 그런 함정에는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week after week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라는 의미. 여기서는 이제 매주라고 했지만 매주 혹은 계속해서의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여러 주 동안도 돼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좀 볼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 large red delicious. red delicious라고 사과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과 품종이 꽤 많죠, 그죠? 금홍도 있고, 홍옥도 있고, 부사도 있고. 선생님 부사 되게 좋아요. 달콤하잖아. 근데 요즘
그 미니 사과가 나왔다? 그 NB 사과라고 그 자두만한 사과 나왔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가을에 한번 그거 드셔보세요. 가을이면 9월 모평에 진짜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힘들 텐데 그때 그 자두만한 사과 몇 개 갖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씩 먹으면 스트레스 풀릴 거야. 그럴 거야. 자, 근데 나 지금 여기로 하면 안 되는데. 자, 봐봐. 레드 딜리셔스라는 그 사과 품종이 있고요. 그 큰 레드 딜리셔스 하나는 might cost 아마도 돈이 들 것이다. 비용이 들 수도 있다. as much as $1. 1달러만큼 들 수 있다. 라고 해서 as much as 원급 비교가 나왔어요. depending on the season. 계절에 따라서 커다란 large가 나왔잖아. 그런 사과 하나에 1달러에 달할 수 있는데 하고 나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 표시를 지워버렸네. 여기 이렇게 콤마가 있고 when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볼 수 있죠. 뭐로 바뀔 수 있지? and then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an orange 이 오렌지는 might cost half as much. 그 1달러의 반만큼 돈이 들 것이다. 요 뒤에 생략된 게 뭐예요? as much as $1. 1달러의 반만큼. 원래 원급 비교. as 원급, as 앞에 어떤 배수사 오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몇 배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half가 나왔어요. 오렌지는 1달러의 반만큼 돈이 들 수 있고 그리고 bana나는 자 여기 또 생략된 게 뭐예요? 여기 생략이 되게 많이 돼서 반복되면 생략되는 거지. 여기 bana나하고 only a fourth 사이에는 might cost 앞에 나왔던 might cost가 생략이 됐고요. 그리고 only a fourth 다음에 생략된 건 뭐예요? 앞에 나왔던 as much as $1. 이게 지금 fourth 다음에 생략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사과 하나가 1달러인데 오렌지는 절반, 근데 바나나는 4분의 1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사과 하나 먹는 것과 맞먹는 것은 아마도 바나나를 먹는 것이라고 했잖아. 근데 가격이 4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과를 고집해야 될까요?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경제적인 관념에서의 질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이 문장 저는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법에 나올 수 있는 원급 비교, 배수사 원급 비교가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생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거 이 분수를 영어 표현하는 거. 자, 영어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하죠? 분자는 기수. 1, 2, 3, 4. 근데 1은 어로도 표현하니까. 그리고 분모는 서수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 기수가 2 이상이면 서수에 S 붙이는 거. 이것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문장에서 볼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번 수능 특강의 특징은 한 문장에서 involve와 involve in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배수사, 원급 비교, 그리고 나서도 분수 표현, 뭐 생략하는 것까지 다 한 번에 그 모든 문법 개념을 아우르는 그런 한 문장, 그런 강한 한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 요것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꽤 많다. 그리고 잠깐 잊었거나 그리고 잘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 잘 알아두시면 되니까 배워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지문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바나나 4분의 1 가격이야. 그러면 if that's the case,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this is the case라는 거 본 적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런 표현으로 this is the case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선 대시 나왔습니다.
요 대신 뭘까요? 바로 앞 문장을 얘기하겠죠. 만약에 바나나가 4분의 1 가격에 불과하다면 take a minute, 잠시 시간을 내서 to ask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자 하고 콜론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 Is having an apple really worth 4 times as much as having a banana instead? 그러니까는 사과를 갖는 거 아니에요. have는 먹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알죠?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 4배나 가치가 있을까? as much as 또 여기에 이렇게 배수사 원급 비교 나왔죠? having a banana instead. 대신에 바나나를 먹는 것보다 4배나 더 가치가 있을까? 라고 지금 너 자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과를 더 좋아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이제 더 이상 집에 안 사요. 왜냐, 우리 집 회장님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집은 회장님일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 집 회장님은 바나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바나나 먹고 나면 입 주변이 빨갛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안 산지 꽤 됐어. 그것만 아니라면 나는 바나나 계속 샀을걸? 사과 대신. 그랬을 수도 있겠지. 자, 이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put another way 라고 하면은 달리 말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종종 보여요. 그래서 종종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현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에 놓는다면 달리 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If your family or for 당신의 4인 가족이 당신의 4인 가족이 substituted 맞지? 발음 잘못한 줄 알았어. 대체한다면 대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if가 나왔지? if가 나왔어? 그리고 동사가 과거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주절에 주어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would일 거야. 그치? 그럼 자, 이 문장 어떤 문장이에요? 가정법이야. 그리고 가정법이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어법이든 서술형이든 꼭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치? 요거 잘 보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4인 가족이 substituted for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substitute A for B 이렇게 되면은 요게 A고 이게 B다라고 하면은 B를 A로 대체하다예요. 이렇게 쓰니까 잘 보이니? 안 보이지? 다시 B를 A로 대체하다. 그래서 이 for 다음에 오는 요 사과를 덜 비싼 바나나로 대체한다면 you could save. 당신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00. $1,100를 in a year. 1년에 $1,10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thout making any other changes to your budget. 당신의 그 예산에 그 어떤 다른 변화를 만드는 것 없이 그리고 and without shopping around 그리고 가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1,100를 절약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 여기 보면은 put another way부터 요 문장은 어법으로 나올만 하겠네. 전체 문장이 어법으로 나올만 해. 일단은 substitute A for B 이 표현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법에다가 뒤에 보면은 without 구가 또 병렬 구조로 나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술형으로 낼 때 매력적이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은 해석도 잘하고 문법적 분석도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뭘 한다면 바로 선생님이 드리는 복습지를 2-3번 풀어본다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잘 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대체품을 알면 확실히 여기저기 다닐 것 없이 좀 더 싼 제품으로 대체해서 사버리면 되니까 막 돌아다니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긴 하죠. 자, it's important 라고 나오면, 아하, 얘는 바로 가주어구나. 그래서 진주어 바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to note that the prices in this example. 자, 여기에서의 그 가격이 are from the same supermarket. 같은 동일한 슈퍼마켓에서 나온 것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hopping at numerous stores. 자, 수많은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은 isn't necessary,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isn't necessary는 사실은 is unnecessary로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 바뀌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당황하는 친구들은 외운 친구들 용합니다. 그렇게 긴 것들을 자꾸 그렇게 어떻게든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변환해서도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내가 변환이 가능하다면 그 문장을, 그러면 문장 지문 변형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많은 매장에서의 쇼핑은 필요가 없다. 언제? When you know. 당신이 알 때, 뭐뭐 할 때. What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s are in terms of variety and size. 자, 여기서의 what은 의문문.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 하면은 tuitions 하면 이건 주어, are가 동사예요. 그리고 in terms of는 무슨 면에서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종류와 크기의 면에서 간단한 대체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수많은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허, 좋은 걸 배웠네.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첫 두세 문장만 보면 이건 영양소에 관한 지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운 그런 지문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이거 지문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이제 우리가 좀 보자면, 당연히 주제요 나올 수 있어요. 주제요 충분히 나오는 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앞에 문장만 보면 영양소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제요로 충분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장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제, 요지, 제목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과 서술형은 정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법, 서술형, 그리고 순서. 자, 그러면 주제요를 우리가 본다면, 선생님이 지금 주는 것 중에 과일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이 부분은 사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체에 있긴 하지만 글의 핵심 주제는 과일 소비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띄워준 요 주제문에서 과일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이것은 괄호 하셔도 좋고요. 결국엔 단순한 대체 선택을 통해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방법.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주제예요. 그리고 제목은 이제 smart fruit choices.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이걸로 괜히 현혹될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fruit choices만 나오면 이건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smart가 나오면 현명한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요건 또 제목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주제 제목으로 나올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강조했지. 이건 영양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how simple swaps. swap이라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can save your money. you money. 그러니까 당신에게 얼만큼의 돈을 절약시켜 줄 수 있는가. 그 simple swaps. 단순히 바꾸는 것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목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법 서술형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두 문장 잘 기억하시고요. 순서를 잠깐 보자면,
자, 이거 잘 좀 보세요. 여기 don't fall into the trap 이 문장부터 large, red, delicious에서 요 앞에 두 문장이 A고요. 그 다음에 if that's the case 이 문장부터 put another way 여기까지가 B.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이 C가 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양소가 아니고. 알았지?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그림으로도 정리해뒀고 표로도 정리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좀 보시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과일 선택 이 얘기가 계속 나와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왜냐면 요 마지막에서 보면 결국엔 대체품 덕분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변화만 주어도 큰 돈을 1년에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더 핵심이 되는 것 같아서 과일 섭취, 그러니까 이런 뭐 푸드 초이스라던가 아니면 프루트 초이스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되게 조심해서 주제,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이 7강 1번이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사실은 오늘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래도 또 힘내서 녹화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계속 지금 응급실에 계속 새벽에 누워있으면서도 나 가서 빨리 녹화해야 되는데 나 이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2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수능 특강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는데 몇 개 없었고요. 이 지문이 가장 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지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나온 이 개념들, 개념어들을 좀 더 선생님이 정리를 먼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퍼니시먼트 하면은 처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transgression이라고 해서 위반 범죄예요. 요 의미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aming 하면 수치심 주기, 망신 주기. social exclusion 하면 이거 배제잖아요. 사회적으로 배제, 왕따나 단절이지, 그치? 수치심 주는 거, 이런 거는 아우팅 같은 거, 그죠? 아우팅도 될 수 있겠고, 저격하는 거 있지. 여러분들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저격하는 것들. 그리고 transparency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건 투명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것, 모든 정보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개념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어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시는 분은 이미 제 강의의 성격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기 transgress 그리고 션 하면은 자, 여기서 ION으로 끝났다는 건 명사형이란 뜻인데 뜻을 봐도 위반 범죄, 그래서 명사 맞죠, 그죠? 트랜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기억 잘 해주세요. 여기서도 요 마지막 단어에서도 트랜스가 나왔습니다. 이 트랜스의 의미는 넘어 가로질러라는 뜻입니다. 넘어 가로질러. 그래서 무언가를 통과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근데 grass는 go예요. 그러면 자 봐봐. 넘어서 가거나 가로질러 가. 풀밭을 가로질러 가. 잔디밭. 우리 질서를 위반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위반 범죄. 그래서 transgress라고 하는 어휘도 나옵니다. 동사형이에요, 그거는. 자, 그때는 위반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명사형일 때는 이제 위반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트랜스가 넘어, 가로질러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parent, 요거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건 pear라고 하는 것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appear하고도 똑같은 거야. appear. 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appear. 그래서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넘어서 보이다. 넘어서 보이니까 공개가 되는 거지. 뭔가 넘어서 보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인다. 왠지 그런 느낌이면서 투명성이 되는 거고. 재밌죠? 근데 이제 이 개념들을 잘 알고 이 수업을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7강의 2번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unishment can be imposed by the person or group. 자, 지금 보면은 be imposed라고 해서 지금 수동태죠, 그죠? 부과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벌이 내려지는 거죠, 그죠? 벌금도 imposed 될 수 있는 거예요. 부과될 수 있고 벌금. 그리고 punishment도 처벌이니까 부과될 수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by the person or group 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라던가 그룹에 의해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알아둡시다. against whom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선행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겠죠. 선행사 바로 앞에 나오는 the person or group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줄 것은, 자, 지금 봐봐. 이 whom의 선행사가 앞에 나오는 the person or group인데, 이 사람들에 반대해서 위반자가 위반한 거잖아. 그죠? 그럼 원래는 against them이잖아. 그죠?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앞에 발현된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위반한 거예요. 결국엔 이 transgressor가 위반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the person or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을 위반했으니까 이 transgressor를 벌을 주겠죠. 그래서 그 벌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the person or group에 의해서 이제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transgressor에게. 요 against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에 반해서 이렇게 aggressed 한 거니까, 위반한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런 위반자의 위반하는 그 대상들에 의해서, 혹은 or가 나왔죠. or가 나오고, 그 다음에 by a third party, 아니면 제3자나, or 또 by oneself,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 처벌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다,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뭔가 어겼을 때 벌을 줄 수 있는 그 주체들이 좀 이렇게 the person or group against whom the transgressor transgressed. 위반자가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그룹, 첫 번째 나왔죠. 그리고 제3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게 oneself, 여기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지금 괄호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guilt 하면 죄책감이죠. 죄책감은 역할을 해요. 뭐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a form of self-punishment, 자기 처벌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벌받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에게 나도 그동안 너한테 피해를 준 사실 때문에 괴로웠어, 나도 벌을 받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개소리야. 그죠? 개소리예요, 그건. 무슨 소리야.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지? 첫 문장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transgressor, transgressed 나왔죠. 그죠?
transgression까지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첫 문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처벌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면 바로 요 1번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 죄책감에 인한 후회나 자책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처벌하는 거고 제3자가 처벌하는 얘는 뭐가 될까요? 바로 법원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첫 문장부터 많이 힘들었죠. 벌써 8분이 어쩜 좋아. 자, generally 일반적으로 punishment carries. 이 punishment라고 하는 이 처벌은 carries a cost. 어떤 대가가 이제 옵니다. 대가가 수반됩니다. 대가가 같이 옵니다. 누구에게? to the punisher. 이 처벌하는 사람에게 대가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주 두 차례 피해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도 첫 번째 피해인데 두 번째 피해는 어떤 그런 비용 내지는 대가를 또 피해자가 갖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Like the energy needed to perform the punishment. 그 처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which is가 생략됐죠. 그래서 과거 분사구가 지금 이렇게 the energy를 꾸며줍니다. 그 처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도 되겠고 또 무엇과 더불어라는 뜻으로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나서 as 하면은 이거는 모모뿐만 아니라 모모도 이게 아니라 모모와 더불어라고 해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혹은 some risk of revenge 그런 다수의 보복의 위험과 같은 그런 대가가 결국엔 이 처벌자에게 이제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아주 참혹한 범죄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나를 때리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이제 교도소에 가게 했어. 근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나가면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많이 힘든 일을 당했어, 피해를 당했어. 그거 경찰서에 가서 법원에 가서 변호사랑 설명하고 그거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들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한다고 해서 뭐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처벌하는 거는 절대로 속 시원해지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복수당할 위험을 떨면서 그리고 그 에너지도 필요한 그런 일이 바로 퍼니시먼트가 되는 겁니다. punishments that are extra dangerous or risky. 그래서 여기 요 대절,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네요. 바로 매우 extra가 들어갔죠. 매우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그런 여기서는 risky. 이게 위험적인. 그리고 dangerous. 모험적인 그런 처벌은 are considered costlier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costly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기억하세요. costly. ly로 끝났지만 이것은 형용사.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는 목적어였다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수동태에서는 원래 목적어였던 게 주어가 됐고 그리고 목적 보어였던 게 이렇게 보어로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코스텔리어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보자면 특히 위험하거나 이제 리스크가 큰 처벌은 더 큰 비용을 수반한다고 지금 코스텔리어가 나왔잖아. 그치? 무슨 소리냐? 야란다 미안합니다. 사형을 만약에 내린다고 해봐.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이 없는 나라가 됐지만 만약에 사형을 실시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많은 법적 절차가 또 들어가요. 어쨌든 죄인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형을 할 때는 또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sometime in our distant past, 먼 과거의 언젠가 we realized, 우리는 깨달았었습니다. 무엇을? 목적절이지. mere exposure to public humiliation. 자, 여기서 to는 무엇에 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모욕이지. humiliation 한 모욕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공개적인 모욕에 공개적인 모욕 혹은 여기서는 굴욕이라고 했지. 이것에 단순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고. 수동태. 어디에서 사용이 될 수 있어? where. 자, 여기서 where가 갑자기 나왔는데 관계 부사고요. 관계 부사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그냥 더 situation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까요? 바로 physical, 물리적이고 often violent, 아주 흔히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제거,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제거, 이 그룹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그런 폭력적인 물리적 제거가 이전에 요구되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공공의 모욕에만 노출만 시켜도 이것이 노출시키는 것이 사용될 수 있겠구나, 벌로써.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이 문장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기 과거 시제인데 우리가 먼 옛날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깨닫기 전에는 이미 그 전에 previously, 그 이전에 요구되었었던 이라고 해서 지금 그 과거보다 더 과거야. 그치? 되과거란 말이야. 대과거. 그러다 보니까 had pp가 나올 수밖에, 해부른다. had pp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수동태가 또 되는 거지. 요구되는 게 바로 뭐예요? 물리적인, 폭력적인 집단으로부터의 제거. 자, 이것이 이전에 요구되었던 상황에서는 그냥 공개적인 모욕에 노출시키는 것도 사용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이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시제 나오고 여기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는데 이게 또 수동태라는 것.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법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물리적이면서 아주 그 폭력적인 제거, 이런 것들, 그 그룹으로부터의, 집단으로부터의 제거, 이것이 굉장히 공정해 보였습니다. 우리 함무라비 법전 알죠? 그거 생각해봐봐. 보복주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옛날에는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예요.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려. 그러니까 동등한 신분인 경우에는 똑같이 하는데 불평등 사회였잖아? 그러면 더더욱이나 잔인하게 군 거지. 밑에 귀족이 만약에 평민한테 피해를 입었다? 평민 난리 나는 거지. 그런 식의 사회였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깨닫게 된 거야. 응?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 그냥 얘를 좀 모욕만 줘도 그럼 좀 내가 마음이 좀 가볍잖아. 한 사람 완전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너무 좀 그렇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내가 좀 손쉽게 그냥 마음이 그래도 전보다 무겁지 않게 그냥 공개적으로 모욕만 줘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 문장인 거예요. The emergence of shaming as a social option. 그래서 이 사회적 선택으로서 망신주기, shaming, 이것의 등장이에요. emergence. 이 등장은 would have reduced, 줄여주었을 것입니다. 자, would 다음에 이제 have pp 하면 과거에 대한 예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줄여줬을 겁니다. The cost of punishment. 그 처벌의 대가를. 그러니까는
너무 한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하면은 본인도 찝찝할 거 아니야. 옛날엔 심지어 이런 주술 같은 걸 믿었다고. 근데, 한 가족을 완전 몰살시키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 집에 엄마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너희 씨족을 다, 멸할 것이다. 3대를 멸하고 너네는 절대로 대가 다 끊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와, 그 심적 부담 대단하겠죠. 그죠? 이런 걸 상상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퍼니시먼트를 너무 강하게 하면 그 대가가 너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피해자로서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망신 주기 정도는 그거는 조금 우리의 그 대가, 이 피해자가 벌을 줌으로써 느끼는 그 대가, 그것의 무게를 좀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because 왜 그럴까? 나는 지금 설명에도 또 이유가 나오네. Because mere exposure that served to damage an individual's reputation in front of the group 까지를 보면은 지금 봐봐. 그냥 단순한 노출이고요. 자, 이것은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served to는 앞에서 한번 내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도움이 되다, 윤활유의 역할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served to 동사 원형 나온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reputation, 그 평판을 해를 주는 겁니다. 누구들 앞에서 in front of the group.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이 되네요. 사람들 앞에서, 그 집단 앞에서 한 개인의 평판에 흠을 가게 하고 해를 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단순한 노출은 해서 이게 because절의 핵심 주어가 되고요. could have. 가질 수 있습니다가 동사죠. 가질 수도 있습니다. negative consequences.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져오는 그 부정적인 결과의 예가 뒤에 for instance 하면서 여기 하이픈 있고 그러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그 부정적 결과는 뭐예요? 집단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Not to cooperate with the shamed individual in the future. 내가 미래에는 망신당한 개인과는 협력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망신주기 같은 이런 조금 비교적 가벼운 처벌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이 처벌을 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적 부담, 처벌의 대가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이 cost of punishment가 이 피해자가 처벌하며 느끼는 부담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이게 잘못 생각하면 획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cost of punishment니까 그 벌의 대가 그럼 그 벌을 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벌을 받은 벌을 얘기하는 건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굉장히 장인 정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 옛날 지금도 아니고 지금은 약간 혼자 있어도 괜찮아. 매체도 있고 그냥 집 밖에 안 나가도 계속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미디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당신하고는 서로 이렇게 소통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나 당신하고 협력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그냥 굶어 죽으란 소리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내가 내쫓지 않아도 내가 너 이 마을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주위로부터 고립되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Shaming and social exclusion. 그래서 이 망신 주기와 사회적 배제는 are closely linked.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비교적 좀 부담이 적은, 부담 혹은 비용이 적은 처벌이란 말이야. 이 처벌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망신주기와 사회적 배제는 서로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shaming is less costly. 망신주기는
그 대가가 좀 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대가, 비용이 덜 든다 이 소리라고 하면 됩니다. 비용이 덜 든다. 그치? 이게 아무래도 좀 덜 들겠죠. 망신만 주면 되는 거고, 나는 거기서 내가 좀 느낄 부담이 없어. 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쟤를 정말 쳐 죽이고 싶지만, 나를 망신 준 애를. 아니, 지금 내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 보편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쳐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쟤를 이렇게 해서 왕따 시켜버리면, 그치? 나쁜데? 왕따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쟤 나쁜 애구나. 쟤랑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한번 튕겨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망신 주기가 조금 대가가 덜하다, 좀 더 간편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쟤는 도둑이야. 쟤 못됐어. 쟤는 도덕심이 없어. 이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건, 사회적 배제는 뭐 해고를 한다거나, 그룹에서 완전 제거하는 거거든요.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해고하거나, 막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쉐이밍이 좀 더 덜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 부분 문장에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 문장의 모임보다 빈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unlike transparency, 그리고 투명성이야. 투명성. 아까 얘기했었지. 요 밑에서. 그래서 투명성과는 다르게 그 투명성은 어떤 투명성인데 콤마하고 which이 나왔지. which exposes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자, 이거는 지금 뭐 계속적 용법이기보다는 지금 삽입절로 들어간 겁니다.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투명성과는 달리 망신주기는 그냥 드러냅니다. Only a section of the population. 그 집단의 일부만을 드러냅니다. 라고 하는데, 자, 봐봐. 투명성은 모든 사람을 드러내는데, 투명한 거니까, 그지? 근데 수치심을 주는 것은 특정한 일부만 드러낸다.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자,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다. 모든 정보 공개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겠죠. 그죠? 하지만 수치심을 주는 거는 그 집단에 속한 그 대상만, 특정인에게만 망신받는 특정인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이란 꼭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적 부담이라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이 복수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비용으로 지금 이제 표현이 된 거야. 근데 망신받는 특정인만 드러나. 그러면 이 사람만 드러나니까 이런 게 완전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쉐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만 드러내. 이런 트랜스페런시 같지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의 다 공개되는, 만약에 이 사람한테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가서 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봐. 범죄자, 위반자를. 그럼 그 위반자가 돌 맞으면서 다 기억할 거야. 너 뒷집 개똥이, 저 앞집에 순이 엄마 다 나한테 돌 던졌지. 세상 뾰족한 돌을 던졌네. 저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너네들을 가만두지 않으리. 트랜스페런시도 어떤 이런 면에서의 부담은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쉐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적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트랜스페런시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지문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한 문장 한 문장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대입해드렸습니다. 이건 꼭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을 주는 사람도 사실은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 안 좋다. 그러니까 복수할 마음을 아예 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냥, 그래서 깔끔하게 보통은 이제 딱 그냥 배제시키고, 집단에서 배제시키다가, 집단에서 배제시키는 것 또한 뭔가 심적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느낀 게, 망신만 줘도 알아서들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신주기가 등장을 한 것이다. 처벌의 한 종류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이거는. 어법적으로도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무엇이 나올까? 주제요가 나올 수 있겠고요. 주제요.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어법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내용 일치, 불일치도 나올 수 있겠어.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어휘. 각 개념들도 좀 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순서 당연히 나오고요. 아까 제가 빈칸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그 주제요 보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하고 가자. 이게 어떻게 되나? 순서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지금 뒤에서 보면은, shaming, 요게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요 문장이 되게 길어가지고 얘가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punishment부터 이렇게 A가 되면서, 순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요 글의 흐름을 선생님이 정리해뒀으니까, 요걸 보시면서도, 이렇게 글의 흐름을 익혀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습 워크식 잘 풀면, 이제 몇 번, 한 두세 번 풀다 보면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세 번 풀라고요? 네. 지문에 대해서 아주 씹어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오지선다 많이 푼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스스로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요가 뭐가 나올 것인가? 주제요. 자, 처벌의 비용과 위험성, 그리고 보다 비용이 적은 수치심, 쉐이밍을 활용한 사회적 제재의 역할,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제목이라고 한다면 Shaming as Punishment. A low cost social sanction 이라고 해서 sanction은 뭐다? 이런 처벌, 제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sanction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제나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제요, 어법, 일치, 불일치, 어휘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서, 빈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7강 2번 굉장히 선생님 꼼꼼하게 좀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수업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워크शी트 안 푸는 사람 바보. 그건 꼭 하세요. 그걸 통해서 계속 본인이 이 지문을 익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남겨야 해요. 어휘도 남겨야 되고 내용도 남겨야 되고. 알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에서 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좀 잘 읽어요. 진짜야. 나는 딱 우리 학원 애들 딱 보면은 그냥 뜬금없이 말을 던져요. 너 여친이랑 헤어졌니? 정말 깜짝 놀라. 근데 25년 동안 워낙에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대해 오니까 이제 아이들 눈빛만 봐도, 그리고 처음 만나는 아이라도 이제 문제 푸는 걸 보면 아, 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게 팍팍팍팍 들어와요.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내가 친하지도 않은데 그 친구는, 상대방은 나를 아주 친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서슴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너가 지금 이래, 난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 그렇게 말했다가는 처음부터 오해 사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 지금 귀 밖으로 그냥 다 통통 튀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 너무 속상해. 그래서 불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to human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지금 to 이렇게 전치사구가 좀 길죠. 인간의 이해와 소통의 가장 큰 장벽들 중에 하나는 is that 무엇이다 라고 해서 동사 보어. We cannot see inside another person's mind.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 나는 어느 정도 읽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나도 잘은 모르지.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때가 있어. 되게 내 얘기가 안 먹히네. 쟤 지금 정말 내가 꼰대 같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바로 얘기해. 너 지금 속으로 나 꼰대라고 욕했지? 그러면 애가 화들짝 놀면서 아니요? 막 이러는데 맞춘 거다. 나 그런 사람이야. 자, 이 문장에서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봐봐. 요 원오브가 나오면 말이지. 원오브는 의미가 뭐야?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야, 그지? 그러면 핵심 주어는 단수야. 근데 뒤에 오브 다음에는 항상 복수가 와야 돼. 뭐뭐 중에 하나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동사는 언제나 이 핵심 주어와 맞춰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동사가 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 은근히 학생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간 이해와 소통의 가장 큰 장벽,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This limitation, 이러한 한계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이런 인간 이해와 소통의 한계. 그것은 give rise to 나왔습니다. give rise to, 자 뭐예요? 무엇을 일으키다, 어떤 결과를 낳다, 무엇을 야기시키다, 이런 말로써 선생님이 항상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lead to하고도 같고요. bring about하고도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여러분. 지금 암기해놔. 작년에도 내가 1년 내내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난리를 쳤거든. 왜냐하면 굉장히 당연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bring까지밖에의 의미밖에 모르고 bring about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give rise to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result in하고도 같고요. 그리고 cause하고도 같은데, 이제 쉬운 단어들보다는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이제 나오잖아.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내시니까 요 bring about하고 give rise to가 쏠쏠하게 나옵니다. 지금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는 give rise to 불러일으킵니다. unintended misunderstandings. 의도치 않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and allows people,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게 해요?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나왔네. 당연하죠. allow가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 allows는 지금 gives하고 같이 병렬 구조네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게 허락해줘요? 바로 employ. 여러분, employ 고용하다라고만 생각하시죠? 근데 고용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시간, 이걸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그래서 employee 하면은 이용하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요. 뭘 이용하게 해요? All sort of deceptive strategies. 기만적인, 속이는 술수, 모든 종류의 속이는 술수를 다 쓰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내 마음을 못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는 마음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속에 의도는 없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들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숨기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기만적인 술수를 다 쓰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한계가. 이제 이해되시죠? Some of the ways digital technology is helping us overcome this barrier 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some of가 나왔는데요. some of 같은 경우에는 요 뒤의, of 뒤에 이 명사의 수에 수일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some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나와서 여기 동사 원형 나온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계속해서 그 수일치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일단 보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is helping us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러한 장벽, 이러한 limitation 이것을 이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 중에 일부는 포함합니다. various means 다양한 방법들을 근데 그 방법 무슨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은 뒤에 of truth or lie detections라고 해서 진실 탐지 방법 혹은 거짓말 탐지 방법 이렇게 되는 것도 포함을 하고 multimodal communications에서 다중통신 방법도 이제 포함하고 and digital readouts of our own and others' brain waves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 뇌파를 디지털 readout, 디지털 판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세 번째 문장 봤는데 보면은 요 this barrier가 계속 앞에서도 barrier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뒤에 this limitation이라고 했고 요 barrier, limitations and this barrier 이것들이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뭐? 바로 인간의 이해와 소통의 가장 큰 장벽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뭐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알겠지?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already 이미 라고 하고 지금 자 여기까지 해서 거의 일반적 진술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 진술이 되고 일진 야, 일반적 진술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진이라고 하자. 얘네가 제일 세거든. 이런 예 같은 거,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이런 것들은 다 예예요. 그죠? 구체적인 예란 말이야. 얘네들은 힘이 약해. 우리한테 중요한 거,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뭐야? 바로 일진, 일반적 진술입니다. 앞으로는 일진이라고 우리 불러주자고. 얘네가 제일 강력하니까. 자, already researchers at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CMU, 유명한 학교죠. 이 학교의 연구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대. 지금 콤마에서 지금 삽입 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괄호하고 우리는 큰 문장 틀부터 먼저 보자고. researchers가 핵심 주어고요. are able to가 동사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마이갓 너무 멀어. 주어하고 핵심 주어하고 이 지금 동사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삐뽀삐뽀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너무 다 멀어. 그러면 어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수일치 때문에. 게다가 이 지문이 지금 앞에서부터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다 뭐야? 지금 수일치에 대해서 살짝 건드려주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 문장에서도 충분히 이거 수일치, 동사 수일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익혀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CMU의 그 연구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여러분, 텔이 말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하수. 이제 내가 너희들 중수로 올려줄게. 이건 바로 뭐냐면 구분하다. 그리고 말하다. 알았지?
이 의미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여러분 영어의 중수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무엇을 구분할 수 있냐면, what person is thinking about. 자, 그 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CMU의 연구자들이 왜 뭘 사용해서 중간에 나옵니다. Using digital computer analysis of brain patterns. 그러니까 이제 뇌 패턴의 디지털 컴퓨터 분석을 한 거죠. 뇌 패턴이 있대. 그거를 디지털 컴퓨터로 분석을 했는데, 분석하는 걸 사용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브레인 패턴은 무엇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냐? 바로 captured by. 이제 포착된 거지. 무엇에 의해서?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게 나 이거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각각의 의미보다는 그냥 알아두세요.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라고 하면은 기능적인 자기 공명 기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각각의 의미들이 되게 중요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공명이라고 하는 resonance라고 하는 이 어휘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다 하나하나 의미를 외우라고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건 아니지. 지금 우리가 일단은 뭐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 resonance가 뭐냐면 그 울림, 이렇게 반향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이제 울리거나 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울려서 전자기가 있잖아. 그 자기, 마그네틱. 이것이 울리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이미지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스캔법이 있대. 스캔은 뭐야? 이렇게 쭉 훑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뇌를 한번 스캔한 거예요. 무엇으로? fMRI라고 하는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것에 의해서 캡처된, 포착된 그런 뇌 패턴을 디지털 컴퓨터 애널리시스, 이제 디지털 컴퓨터 분석을 사용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CMU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what a person is thinking about.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분하다 그리고 알다라는 의미 있다는 것. 말하다로만 알면 하수다, 중수가 되려면 구분하다, 알다, 텔이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지금 현재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현재 분사 구문에서도 또 뒤에 가보면은 과거 분사 구문이 또 꾸며주고, 알겠지?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가 너무 멀어서, 어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현재 분사 구문, 과거 분사 구문 다 기억하시면서, 자,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CMU,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그 fMRI로 스캔으로 이제 포착한 뇌 패턴을 이제 디지털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그걸 사용해서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 바로 what a person is thinking about.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그지? It is likely.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it은 가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진주어가 대절입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죠. It is likely that. 그런데 지금 보면은 according to these researchers, 이건 그냥 끼워진 부사구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에 따르면 어느 연구자들이 앞에 나왔던 CMU의 이제 연구자들, 그 사람들한테 따르면 뭐 할 것 같아? Our children will. 우리의 아이들은 will. in their lifetime.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will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read,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people's thoughts, 사람들의 생각을. and even have access to direct brain-to-brain communication. Oh my god. 야, 그러니까 뇌와 뇌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와 진짜 대단한데 우리 아들 좋겠다. 부럽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have하고 그리고 read하고 병렬 구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have access to라고 하면은 접근권을 갖다라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접하다도 되고요. 그래서 접할 수 있게 되다 이렇게 표현된 것도 맞아요. 접하다, 무엇 하는 것을 접하다 이렇게도 되고 알았지? 그래서 기회를 갖다, 뭐뭐 할 기회를 갖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여기서는 해석은 그냥 뭐뭐 할 수 있게 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되게 부러운 일이지만 또 불행하기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 While these developments will clearly raise ethical issues and privacy questions. while. 여기서 while이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은 그치?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뇌와 뇌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이러한 발전들은 will clearly 아주 분명하게 raise 일으킬 것이다. ethical issues 이런 윤리적인 문제와 privacy questions 사생활 문제 등 사생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여기 대시 나왔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얘의 선행사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앞에 나온 ethical issues and privacy questions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해석을 해보잖아. 그러면 will have to be addressed가 나왔다고. 자, address는 무슨 의미야? 다루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주소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수, 그 다음에 다루다 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것이 해결하다까지 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자, 이거는 하수, 중수, 그리고 고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다. 그래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특히 이거 수동태인 거 알아두시고요.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나 사생활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것이지만 while 반면에 이런 뜻이죠. There can be little doubt. 의심이 거의 없다잖아.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가 됩니다. There can be little doubt.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굉장히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요 표현도 잘 알아두자. There can be little doubt 하면은 이거는 100% 확신하는 표현이야. 그리고 나서 이 doubt가 명사잖아. 그리고 이것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 뒤에 붙은 겁니다. 나 오늘 목소리 많이 갈라지네. 사실은 며칠 전에 응급실 실려갔다 와가지고 컨디션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미안.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 자, 어쨌든 이 동격절 다시 보겠습니다. as가 먼저 나왔어요. as는 뭐뭐 하면서로 쓰였어요. 여기선 접속사로 해가지고 뭐뭐 하면서 뭐 하면서 사람들이 gain access to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그냥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표현으로 지금 gain access to 라고 하면 자 이거는 접근하다. 접근권을 얻다 보다는 그냥 접근하다. 어디로의 접근? 지금 이 to 다음에 일단 목적어가 안 나왔어. 목적어가 안 나오고 아마 뒤에 나오는 learn to 했잖아. 그치? take into account 했잖아. 지금 봐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기서 지금 보면 gain하고 learn하고 병렬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 learn to 하잖아. 요 to하고 앞에 나온 to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얘는 투부정사가 뒤에 나와. 그지? 뭐 하는 것을 배워요? 고려하는 것을 배워. 무엇을? Others' unspoken motives, thoughts, needs, and judgment in their own thinking. 이것들을 고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것들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to의 목적어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이 take into account의 목적어. 이 목적어가 지금 gain access to 다음에 오는 목적어도 되고 learn to take into account의 목적어도 되는 겁니다. 동시에.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에 접근하고 이것들을 고려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their wisdom will increase. 그들의 지혜가 향상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무엇에 접근하는 건데 바로 others unspoken motives.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모티브, 동기. 자,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랑하게 된 동기, 미워하게 된 동기, 아니면 믿을 수 없게 된 동기, 공부를 때려치는 동기, 공부를 시작하는 동기. 무슨 동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 unspoken motives. 그리고 thought, 생각, 말하지 않은 생각, 말하지 않은 욕구, 그리고 말하지 않은 나만의 판단, 그들의 생각 속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as 나왔잖아. 뭐뭐 하면서 their wisdom will increase. 그들의 이런 지혜가 향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there can be little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와우. 난 마지막 문장 왠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법, 서술형. 요번에는 어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어와 동사 사이가 참으로 먼 문장들이 많았고요. 문법적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휘들도 여러분 1차적 의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서 저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내신 시험에 만약에 낸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도 AI와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엔 디지털 기술, AI까지는 아니어도 디지털 기술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충분히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묻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하고 요지 다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법, 서술형 꼭 나옵니다. 제가 이건 장을 지진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나한테 바라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서술형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지문이고요. 굳이 문장의 위치를 낸다고 한다면 some of 하는 이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길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되나 계속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순서로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this limitation부터 여기까지가 A, 그리고 already부터 it is likely가 B, 그리고 while 하는 이 부분이 C가 되면서 순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법 서술형이 굉장히 유력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 잡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워낙에 나와서. 자, 주제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사고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문제.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을 위해서 제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Mind Reading Technology. 마음을 읽는 기술. 이러면서 세미콜론 나오고 Overcoming Communication Barriers. 이렇게 하면 또 제목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요소에 되게 짜잘짜잘짜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7강의 3번이었습니다. 저는 4번을 가지고 다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 강씩 올리고 있는데요. 점점 한 두 지문씩 올려볼까라는 욕심이 나고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시작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라이크 많이 눌러주기 그리고 응원 댓글도 달아주면 너무 힘나지요. 여러분 안녕.
자, 이제 7강의 4번입니다. 7강이 끝나고 나면 8강, 9강, 10강은 제가 건너뛸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영역들도 일치, 불이치라던가, 그죠? 그런 도표라던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안내문 이런 거.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이 수능 특강 영어를 통해서는 영어 독해 실력을 좀 키워놓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어휘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이 좀 더 들어가야 하는 일치, 불이치, 그런 도표, 안내문 이런 것은 나중에 좀 제가 다루려고 해요. 수능 완성해서 다루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나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하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번 제가 그 질문에 한해서는 또 수업을 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강 4번 들어갑니다. 이거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강으로 바로 가요. 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발음이 좀 어려운, 여러분들이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게 나왔는데요. 자, in his Nicomachean Ethics. 이거는 지금 Nicomachean Ethics라고 해서 지금 각각의 어휘가 대문자로 시작했지요. 그러면 이거는 고유명사란 소리고요. 누가 썼을까요? his라고 하고 그 다음에 Aristotle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겠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책 Nicomachean Ethics에서 어떤 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Used the example of a builder and a shoemaker. 건축업자와 shoemaker 하면 제화공.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의 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emonstrate an important point. 아주 중요한 그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뭐 설명했다 이러는데요. 이거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예를 사용했다도 되지만 지금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결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점을 설명했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한 겁니다. If the builder constructs a house, 만약에 건축업자가 집을 세웠어요. For the shoemaker. 그 제화공을 위해서, 신발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면 if하고 지금 현재 시제에서 조건문이죠. 그죠? 만들어준다면 then, 그렇다면 the shoemaker must pay for the work in shoes. 그 제화공은 그 작업에 대한 돈을 내야만 합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in shoes예요. buy가 아니고 in이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pay in. 알았지? 그래서 shoes로 해야 돼. 왜? shoemaker는 신발을 만들어서 그걸로 교환하고 팔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치? 근데 집은 되게 커. 더 비싸. 신발보다 훨씬 비싸. 그치? 그러면 신발을 뭐 몇천 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좀 말이 안 돼.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예를 들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공정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발 몇 켤레가 또 그 집 한 채의 가치와 동일할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교환하고 싶어지지 않지. 누구 하나라도 거래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 거래 안 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ut, 그러나 to determine how many shoes will be paid to the builder,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자, 이 투부정사, 결정하다는 좀 알아내다도 돼요. 얼마나 많은 신발이 의문사 주어져 will be paid,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 건축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a proportional equality, 비례적인 균등이 must be established.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수동태 나온 거 기억하시고, 비례적인 균등이 설정되어야 하고 between the goods, 그 제품들 사이에, 상품들 사이에, 여기에서는 집과 신발이겠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reciprocity effected. 그 다음에 호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호혜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지금 여기서 알아두세요. 요거 한 2년 전부터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단어고요. 이 호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을 얘기합니다. 혜택을 주고받는 일. 자, 그러면 여러분 호혜가 좀 이해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proportional equality, 비례적 균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 보여요. 자, 비례적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건, 이것도 얘기해 줄게. 이건 서로 다른 물건이잖아. 서로 다른 물건. 게다가 가치도 너무 달라. 가치도 너무 달라. 집과 신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가치가 너무 다른데 이런 서로 다른 물건의 가치가 적절하게 비교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집하고 신발 했을 때 집 한 채에 신발 뭐 250개 내지는 500개 이런 식으로 500개, 250개 아닌가? 아 근데 그때는 집이 지금보다 훨씬 쌌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아파트값 미쳤어.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서로 다른 물건의 가치가 적절하게 비교될 수 있는 성질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 비례적 균형이라고 했잖아. proportional equality. 공정한 교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 비율. 이게 이제 먼저 확립이 되어야만 해. 지금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가끔 가다가 돈이 개입되지 않고 어떤 물건을 물물 교환할 때 친구들끼리 가끔 하잖아요. 어릴 때, 학생 때. 그럴 때 서로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이 한 채라면 신발은 250개, 500개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쌍방이 이 정도면 공정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교환 비율이 먼저 정해져야만 그 다음에 reciprocity가 effected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여기 이거 미래 시제인데 왜 여기 과거 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is effected가 됐어야 했어요. is effected가 됐어야 했는데 근데 지금 얘가 생략되면서 약간의 분사구문 같은 느낌이에요. 과거 분사구문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콤마 있었죠? 이런 접속사 줄이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고 남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대는 그냥 부사가 시간 부사 깔려 들어간 거죠. 주어가 앞에 주어와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남은 거고요. is는 빙이 됐다가 빙도 생략되면서 과거 분사만 남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상한 문장이 아니다. 시제에서 벗어난 것이 시제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어법 혹은 서술형 정말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빡빡 듭니다.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심지어 여기서도 의미가 이루어져야 수동태잖아. 그치? 이거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 의미로 쓰인.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야 이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지금 요거 옆에 뭐뭐 해야만 한다도 사실은 의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이루어진다. 라고만 해도 충분해. 지금 must가 여기 끌고 올 수, must의 의미를, 여기는 must의 의미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이 문장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only then, 오로지 그때야 해서 지금 주어 자리에, 여기 콤마 없잖아요. 그죠? 주어 자리에 지금 시간 부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겁니다. 도치 일어났어요. 그래야만 the fair exchange be realized. 공정한 그런 교환이 will be realized.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if there is no proportionality, 이런 비례성이 없다면, no, the exchange is not equal. 그 교환은 동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and will not hold together. 그리고 일관되지 않다. 자, 요 hold together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일관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지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같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을 보면은 be consistent. 이거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not까지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not이 없이는 not 없이 be inconsistent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저는 요 hold together, 유지되다, 일관되다 라는 이 표현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싸한 게 나올 것 같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지문에서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꼭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당한 비례성이 없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비례성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환은 동등하고 공정하지 않고, 그래서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환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결국엔. 교환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알았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 요 번문장 있죠? 요거,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의 위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Only then will the fair exchange be realized. 이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은 빈칸 서술형으로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으면서 거기에다 또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이건 그냥 나와도 어려울 거야. 지금 여기 도치 일어난 것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되게 헷갈리게 내실 수 있어요. 여기 아니 지금 다 읽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문제 받치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다시 이제 뒤에 보면 the builder 그 건축업자는 would not have need of 라고 해서 have need of 요 표현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 왜 이렇게 오늘 외우라고 할 것이 많은지 좀 고통스럽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have need of는요. 무엇을 필요로 하다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 눈에 많이 익혀서 바로바로 쫙쫙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딱 보고 have는 동사, need는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구가 뒤에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외워서 그냥 have need of 하면은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표현이구나.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 hold together처럼 함께 잡는다. 그럼 함께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시간이 막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수능 특강에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좀 잘 눈에 익혀두시고 내가 정말 중요해 이런 건 여러분들 외우세요 하는 부분들은 따로 좀 노트에다 적어놨다가 내지는 포스트잇에 적어놨다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눈에 계속 익히세요. 아니면 복습 학습지 있잖아. 그거 보면서 계속 풀어보시고 해석하시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need of 다음에 지금 as가 나왔어. 그리고 many pairs of shoes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생략된 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들고 있나요? as가 생략됐어요. 그는 여기서 더 빌더고요. 그 건축업자에게 compensate, 보상하는 거지.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 수만큼의 그 켤레수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치? 뭐, 만약에 집 한 채에 우리가 공정하게 해서 옛날 집이니까 뭐 돌집, 뭐 나무집 이런 거여가지고, 뭐, 신발 500켤레네. 뭐 이렇게 해봐. 근데 무슨 진해도 아니고, 뭐 신발 많은 사람 있을 수 있어. 근데 진해도 아니고 그 500개 다 신을 수 있을까?
하루에 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지? 게다가 신발은 새 신발은 항상 발이 아파. 내 발에 익을 때까지. 근데 맨날 새 신발 신어봐. 큰일 나. 근데 지금, 자기한테 보상하는 만큼의 그 필요한 켤레수만큼 신발이 필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즈에즈가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은 에즈에즈 요 원급 비교를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에즈 있고 두 번째 에즈 있어요. 그럼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 사이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요 뒤에도 뭐 주어 동사가 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 어떤 것이 와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 as의 뒤만큼. 알았지? 1과 2 as 사이 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as 원급 비교에 원급 비교 그래서 맨날 형용사 부사만 들어간 줄 알고 있다. 너무 이상한 거지. 이때 학생들이 또 많이 힘들어해요. 이럴 때 인지 부조화를 겪는다고. 내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문법은 그것이 아닐진데 지금 여기에선 왜 이렇게 나왔는가? 또 인지 부조화 옵니다. 진짜 자신의 믿음하고 그치?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자신의 믿음하고 자신의 행동 상황이 너무 다를 때 벌어지는 게 인지 부조화인데 이것 때문에 인지 부조화 많이 생깁니다. 요 에즈에즈금은 이렇게 해석하도록 잘 알아두세요. 어쨌든 그 많은 신발들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 다 필요하지 않은데 어쩌지 하는 순간 자, this is where money enters. 자, 여기가 바로 화폐가 등장하는 지점이다 라고 해서 원래는 더 포인트가 생략된 이렇게 관계부사 절이죠. 그래서 요 문장의 위치로 또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짧고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it serves as a proportional medium of exchange. proportional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비례적인, 그쵸? 그래서 그것은 역할을 한다. serves as 하면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바로 뭐예요? 앞에 나오는 money입니다. 그래서 돈이 역할을 해, 뭐로써 역할을 해? proportional medium of exchange. 교환의 비례적인 매개체로서, medium. 사이즈만 알지 마시고요. medium이라고 하면은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그래서, 자, 봐봐. 방송국 같은 경우에 어때? 영화와 시청자, 뭐, 프로그램과 시청자 연결해주죠. 뉴스와 시청자 연결해줍니다. 그것도 매개체예요. 선생님 갑자기 방송 왜 얘기하세요? 미디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복수형이 되면 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계속 수업하면서 이렇게 앞부분 들어보면서 수업하는데 약간 아줌마같이 수업을 하네. 미안합니다. 엄마 마음으로 수업해서 그래요. 알겠지? 자, 이 돈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교환의 비례적 매개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요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충분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이거 지금 지문이 엄청 나올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네. The proper proportion of shoes. 뭐냐? 신발에,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요 신발에 적절한 비율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요 부분에 좀 더 잘 봐야 돼. to the house잖아. 이 표현. 자, of shoes to the house. 자, 이거는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of A to B 하면 A와 B의 비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of 앞에 보통은 이렇게 프로포션이라던가 혹은 레이시오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비율 했을 때 of A to B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근데 또 뒤에 보잖아? 그러면 in money terms라고 했어요. 우리가 terms라고 하면은 어떤 그 전문 용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그치? 근데 in money terms라고 하면은 이건 금전적 가치로 이런 뜻입니다. 금전적 가치로.
여기에서는 돈으로 환산된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래서 금전적 가치로 신발과 집의 적절한 비율 아니면 돈으로 환산된 신발과 집의 적절한 비율 이것은 자 핵심 주어가 proportion 단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이제 원형에 s가 붙었죠. makes the deal just. 이것도 짧지만 목적어 목적 보어해가지고 이제 좀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공정하게 만든다. 자, 여기에서의 just는 fair의 의미겠죠. 공정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한 문장에도 우리가 지금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It is not simply a pricing mechanism. 자, 여기서 이시 가목적어가 아니야. 속지 마. 요거는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에 나왔었던 the proportion, proper proportion of shoes to the house in money terms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요 주어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옆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 해석이 잘못됐어. 이거는 나데이 법비입니다. 그냥 단순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라는 소리입니다. 방법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프라이싱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라는 분사예요. 메커니즘 꾸며주는 but 그러나 must be capable of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해? producing well-being, 행복을 또한, as well은 또한이잖아. 행복 또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The proportion, proper proportion in money terms. 돈으로 환산된 그런 적절한 비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여기 한번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요 이시 가리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of shoes to the house는 얘란 말이야. 그치? 요거 빼고 이것은 the proper proportion in money term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된 적절한 비율. 알았지? 그것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되면서 not a 법비인데 not a 법비가 나오면 자 이거는 사실 서술형으로 참 잘들 내시죠. 그죠? 근데 이제 해석이 옆에 잘못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thus 이처럼 money act like a measure 화폐는 어떤 척도와 같이 역할을 한다. 지금 아까 serves as 그치? 그것도 우리가 무엇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냥 act like로도 쓰였다라고 하는 거 둘 다 비슷하다. 그래서 화폐는 척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고 콜론 나왔어요. It makes 여기에서의 it은 money겠지. 돈은 makes goods 이 재화를 어떤 상품을 commensurable commensurable 요거 단어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어근 분석 해줄게. 일단은 보시고요. 지금 이게 병렬 구조여서 그것부터 나는 좀 챙겨보고 싶거든. makes하고 equalizes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들을 commensurable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 goods를 지금 요 댐이 받습니다. 그 제품을 그것들을 이제 균등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분석해 드릴게요. 이 commensurable이라고 하는 요 어휘 지금 접두어가 뭘까요? 바로 come. 이건 나 뭐라고 했어? together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쵸? together 의미고 measure 할 때 mensure가 나옵니다. 이 measure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measure 측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mensure 요거를 측정하다. 함께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able 할 수 있는이지.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함께 측정할 정말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통된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공통된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예, 알겠지?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그런 지문에서는요. 수학 지문에서는 두 값이 공통된
공통된 특정 단위를 가질 때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외우기 쉽겠지? commensurable. 자, mensur가 measure랑 같은 이런 어근입니다. 그래서 함께 측정이 가능해, 공통된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해. 그래서 같은 단위로 계산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재화들을 균등하게 만든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for가 나왔어요. 근데 for 다음에 지금 봐봐. 여기 문장이 이렇게 쭉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for가 접속사라는 얘기예요.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지? 바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래서 because의 의미, because나 as, since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just as 하면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There i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e. 교환이 없으면 사회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 사람들의 능력은 각기 달라. 그지? 각기 달라.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에 맞춰서 무엇인가 굿을 만들어냅니다. 재화들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교환하죠. 공동체가 있으면 당연히 교환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교환이 없으면 사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There is no exchange. 교환이 없다. Without equality. 균등이 없다면 교환도 없는 것이고 No equality. 균등이 없다면 균등은 없다. 뭐가 없다면 Without commensurability. 자, 이거 앞에서 나왔었지? commensurable의 요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commensurable, commensurability. 그래서 요거 이렇게 파생어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두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지요? 네, 따옴표 되어 있어요. 따옴표 되어 있으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두었다는 것.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하고 정리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와, 시험에 나올 거 엄청 많다. 그치? 원래 문제가 제목 파악이었지만 그래도 제목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주제요.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 주제요.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법, 서술형, 빈칸, 어휘. 엄청나다. 문장의 위치. 나올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여기서 놓친 거 있었어. 지금 이게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지금 이 부분 있지. 교환 없이는 커뮤니티가 없고 그 다음에 평등이 없으면 교환이 없고 그리고 commensurability라고 해서 이 같은 단위로 측정 가능한 계산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평등도 없다. 균등도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 요 어휘들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것 또한 어휘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어법, 서술형, 빈칸, 어휘, 문장의 위치까지. 그리고 나서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을 똑띠 차리고 보자면 지금 보자. only then부터 the builder까지 해서 A가 되고 그 다음에 this is where money enters 해서 자 여기서부터 요 it까지가 또 B가 되고 나머지 요 따옴표 안에 내용이 C가 되면서 순서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지문은 그냥 그 복습 워크시트를 한 5장 하세요. 5장을 프린트를 하셔서
내지는 5번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복습 워크시트를 할 때는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수업을 듣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수업에서 그 내용을 나한테서 듣고 나서 그거를 계속 기억을 안 놓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틀릴 거예요, 근데. 막 헷갈리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 다 잘못 들은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이 틀려. 많이 틀리면 틀리거나 못 쓴 부분 다 빨간색으로 정답을 쓴 다음에, 그걸 다시 보면서 쭉 복습을 하고, 좀 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쓰는 그 오답이나 빈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풀어보는 거야. 그게 바로 워크시트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연습용으로 워크북으로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용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외워질 때까지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시간이 오래 걸려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좀 멀리 하게 되고 접게 되고 이거 푸는 거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시험 한 2주쯤 되면 저 어떡하죠? 라고 댓글을 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선생님이 나눠주는 이 워크시트는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풀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암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냥 여러 장 해가지고, 격일로 다시 똑같은 거 풀어보던가 하는 식으로. 그러면 전에 풀었던 것보다 좀 기억이 안 난 거를 다시 내가 암기하는 방법이 또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시험 한 달 전쯤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멤버십 하신 분들께는 수능형, 내신형 문제를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풀 때,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됐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올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 기억이 날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워크시트 같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자꾸 외운다고 종이에다가 그냥 끝없이 쓰면서, 그거 힘들어. 끝없이 쓰면서 계속 암기하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정말 재미없고 스트레스만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절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긴 했어. 자, 주제 볼까요? 주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공정한 교환의 개념과 그리고 돈의 역할.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제목, 아리스토텔 on fair exchange. 그리고 콜론한 다음에 the necessity of money. 네, 이게 이제 제목으로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럴 수 있고요. 주제, 공정한 교환, 그 교환이 왜 필요한가부터 쭉 해서 교환의 개념 얘기하셨고, 그리고 돈의 역할까지도 그 먼 옛날에 학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7강 4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긴 지문이 돼버렸네요. 여러분들께 정말 가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강은 11강이 될 거예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